강정훈 우리 저 경상대 교수님.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섭 당국대 교수님께서 조소왕의 한살림당과 김상옥 의거, 사실 김상옥 의거 하면은 우리 의열단만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읽어보면서 한살림당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참 신선하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섭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시간 역시 20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소왕 선생님의 그런 독립전쟁과 그 다음에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제가 김상옥과 한살림당이라고 하는 좀 색다른 주제를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침 내년 이제 1월 달이 이제 김상옥 의거가 일어난 지가 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상옥 의사 기념관에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의 연구 보고가 있고 자료가 있어서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든가 조명이 돼 있어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여기 생생하게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작년부터 이 조소왕 선생님 문집을 이렇게 좀 보고 그 자료를 보면서 뭔가 좀 약간 좀 더 의문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는 마치 자료 3번이라고 하는 조소왕 선생님 문집에서 연보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상옥을 독립운동 자금 조달차 국내에 밀파하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김상옥전을 집필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1월 달에 드디어 김상옥 전을 출간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23년, 25년의 요 무렵이기 때문에 바로 의거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이 개인 저서가 출간됐기 때문에 가장 김상옥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면서 요 당시에 그러면은 모두 그동안의 평가도 의열 단어로 나오고 일본 그 조사조차도 의열 단어로 나오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점에 의문점을 좀 갖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열단이라기보다는 한살림당에 속해 있는 것이 거의 이 조소왕 선생님의 문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런데 한살림당을 또 한번 그 연원이라든가 이 조소왕 선생님의 그런 그동안의 행적과 연구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나키즘 단체에 가깝다는 거죠. 아까 박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김여진 장군을 아나키스트로 당시에서도 평가했던 것처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소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조소왕 선생도 한살림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한살림당은 그 당시 평가에서도 아나키즘적 혁명단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김상옥이라고 하는 분도 과연 조소왕 선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한 의식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공감을 했던 동지였기 때문에 이 김상옥도 아나키즘의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었는데 저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나 보죠? 그러면 그 조소왕 선생님의 한살림당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번 작년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 일본 조소왕 선생님이 1904년 무렵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1904년 5년은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좀 아까 박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 반대에 기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 평민신문이라고 하는 고토쿠 쇼스이
단지 신체한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고토쿠 슈스이가 주관한 평민신문이고 다음 페이지 그것이 바로 일본의 그 평민사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반전운동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907년도에 아주하치네라고 하는 동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손문 계열의 그 짱째 그다음에 황계민 뭐 이런 아주 그 저명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호지민과 함께 국민적 영웅으로 꼽히는 판보이 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 사람의 수기에서 일기에서 조소왕 선생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게 됐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굉장히 그 당시 감시를 당했기 때문에 당신의 동요 일기에도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 판보이 쪼우의 일기에서 한국의 조소왕이 여기에 굉장히 참여를 했고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그 고토쿠 슈스이 오스키 사카이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하치 내의 자료가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희 오스키 사카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기 중요하게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안중근 의사의 사진인데요. 단지 사진인데 저 사진은 아주 유명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오른쪽에 글씨가 있죠. 글씨는 저것이 그 미국 뉴욕에서 사진이 전달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저 시는 바로 고토쿠 슈스이가 쓴 시인데 안중근 같은 사람이 거사를 일으킴으로써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었다. 정말 영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를 쓴 것입니다. 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될 순간에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사회주의자들과 조선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혁명을 일으키면 위험하겠다. 안중근을 추앙하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고토쿠 슈스이를 사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1910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조소왕 선생의 일기에도 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조소왕 선생님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여러 대한민국 입시정부 활동도 하시고 대동단계 선언선도 작성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서울 유럽에 가서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적자보라고 하는 신문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혁명에 기념하는 대회에 모스크바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오면서 만주리 선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만주리 선언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러시아 혁명이 현실을 봤지만은 저것이 우리 미래가 아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른바 볼셰비키식의 혁명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권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에서 반대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그런 방침이 바로 우리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이런 신초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중국에서 아나키스트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까 김자진 장군의 그걸 쓰신 분이 아마 제가 봐도 이을규나 김정진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의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조소왕 선생의 그런 그 반공산주의, 반볼셰비키적 이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바로 한살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살림당은 정확히 언제쯤에 만들어졌는지 지금 분명치 않지만은 이 유럽까지 순방을 하면서 이른바 서구 사회 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 사회민주적 성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래서
이른바 균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많이 두셨던 분이고 민주와 함께 균등이죠. 균등.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강조하신 것이 삼견주의의 그런 중요한 뿌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살림 당이라고 하는 혁명 단체를 만들면서 이른바 한살림 요강을 만드는데요. 그 얘기가 166페이지에 제가 쓴 내용인데요. 이 한살림 요강이 바로 김상옥 전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왕 선생의 그런 생각, 그 당시 1925년 무렵의 모든 생각은 바로 이 김상옥 전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살림 요강에서는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서 이 권력 없는 세계, 대동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념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조수왕 선생이 쓴 내용에서 1922년 5월 무렵 김상옥이 한살림 당에 스스로 찾아 들어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옥은 기독교 신자였죠. 김상옥 선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연구들 중에서 저기 일본 자료들을 검찰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 자료들을 보면은 각주 26번이나 27번들의 이 당시 1919년부터 김상옥은 조선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행을 했고 암살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만주로부터 동지를 보내고 그 동지로부터 총과 선언문, 폭탄 이런 것을 가져 들여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가 그것이 불행히 그러니까 미국 그 의원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총독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그 부득이 자신도 상해로 건너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거기서 다양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조수왕 선생 비롯해서 이시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났다고 하는 자료가 바로 저기에 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 이 사람 정보 기관에서 상당히 김상옥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김상옥이 조선 총독을 암살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조수왕 선생이 한살림 당을 만들었고 저 김상옥 전을 평전을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옥 의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 생생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략을 하고요. 조수왕 선생님이 쓴 여기에 많은 김상옥에 대한 글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방집에 김상옥 전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170페이지에 보면은 유방집에 당시 상해에서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시정부의 암흑에게 건의에 말하기를 이렇게 집거하기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 임시정부의 암흑에가 누군지는 정확히 표현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암흑에는 그 뜻을 장하게 여겨서 직접 만나서 지침을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거사를 일으키도록 했다. 제가 볼 때 암흑에는 이 문장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조수왕 선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래서 김상옥이 폭탄 2선호개와 권총 선호개정 그다음에 800발을 얻어서 이 의열단은 이 안홍환과 오보경은 의열단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사람과 함께 서울로 이제 잠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 암흑개가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폭탄이나 권총을 준 사람이 과연 김원봉인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당시 22년 무렵에 의열단에서 우리 김상옥 관장님도 의열단에서 많이 쓰셨지만은
이 22년 무렵에 의열단은 김원봉 단장이 직접 단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가입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접 김원봉이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가입을 시킵니다. 이게 거의 그 고무렵의 정석인데 김원봉의 김원봉의 회고록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김상옥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자명의 그런 회고록이라든가 이종함 회고록에도 김상옥이 어떻게 가입을 했다고 하는 자료는 지금으로서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임시정부도 사람들 가까웠고 의열단 사람들 가까웠기 때문에 폭탄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 김상옥 의거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반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해에 있는 교민단에서 김상옥 추도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은식 선생이 참여해가지고 김상옥을 안중근과 김익상의 동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김상옥전, 조소왕 선생의 김상옥전인데요. 김상옥전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일본 정보 문서에도 나옵니다. 상해에 있는 불령선인들의 그 불원 문서라고 하는 문건에 보면은 이 책은 저자는 한살림이라고 칭하지만은 실제로는 조소왕이다. 이 한살림은 그 조소왕이 주재하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수의 중국인들한테 배포됐다. 이렇게 했고요. 문서에는 그 형인 조용하도 본문을 썼는데요. 이 조용하는 당시 하와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했었는지는 참 의문이지만은 굉장히 가깝게 했다는 내용을 썼고요. 특히 이 김상옥전에서는 이 중국 동지들이 많이 여기 서문을 쓰고 좋은 글을 많이 썼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옥은 체구는 작지만 민첩하고 용맹하며 눈은 환하게 기이한 광채가 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류 평화와 세계 대동을 같이 꿈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 무렵에 김상옥은 22년 요 무렵에 마르크스 자본론 공부를 했고 소크라테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크로포트 케니슨 근대과학과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책도 이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 여러 가지 사상적인 어떤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조소왕과 가깝고 조소왕에게 편지도 쓰고 이랬다는 점으로 보면은 조소왕의 생각과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아나키즘적으로 같이 동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종교적 민족적 혁명에서 벗어나서 어떤 계급적 혁명가가 되었다. 그리고 대동의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이런 점을 이 김상옥 전을 통해서 조소왕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내년 100주년이 이제 김상옥 그 의거 100주년인데 단지 이분을 의열투쟁의 의거로만 우리가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향하려고 했던 바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세상이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이념적인 그 방향을 꿈꿨고 앞으로 지향을 했는가 이런 점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마지막 그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딱 지켜주셨네요.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왕 선생이 왜 김상옥 선생이 이렇게 열의를 보이시고 계셨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귀국하셔서도 김상옥 기념사업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초대 이사장을 하신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러더라도 우리 강명훈 교수님께서 경상대 강정훈 교수님 죄송합니다. 강정훈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받은 강정훈입니다. 일단
제목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국립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추강하는 건 맞는데 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알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써져서 조금 일단 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은 뭐 이제 조금 그냥 읽어내리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쪽부터 제가 조금 준비한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한살림당이라고 하는 한자 표기는 음차여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발음대로 한살림당이라고 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아우르는 시간 동안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어지러운 시절임에도 학문과 식견을 가지고 올바른 실천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노라면 그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에 새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왕 조용훈의 위상은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런 평가에 손색이 없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자리에 잠시나마 언급하는 기회를 얻게 되면 소중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편 김명석 박사님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진학자입니다. 오늘 그가 발표한 논문 또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조수왕 선생과 김상옥 열사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한 것이 가장 독자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투척된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고 그리고 이 의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김상옥 의사입니다. 일제는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10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그를 추격했는데 끝내 자결로 생을 마감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32해를 살고 떠난 청년이 남긴 이 의거의 울림은 매우 컸고 중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김상옥 의거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들에서는 의열단의 의열투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기에 타당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 관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조수왕이 중국에서 조직한 한살림당에 김상옥이 참여하였고 의거 또한 조수왕의 후원과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본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은 가치성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김상옥 의거를 전적으로 조수왕의 한살림당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라고 전유를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당시의 정황들을 살필 때 여러 조직과 단체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상옥만 하더라도 혁신단과 암살단과 의열단 등을 거친 경력이 있고 중복가입의 경우도 자연스러운 사례에 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려운 시절에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단체들이 연대하고 한 개인의 여러 조직에 가입하는 일은 이상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조소왕과 한살림당이 김상옥 의거의 가장 중요한 배경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새로 짚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살림당의 성격 또한 흥미롭습니다. 1920년 전후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조직의 색채는 아나키즘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소왕이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졌던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사성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제를 만나 아나키즘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동사회가 유교의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대동을 도교와 노장의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소하지만 바로잡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교와 노장으로 대표되는 도가 또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도교에서 황로제약을 운운하며 노장을 인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교는 대단히 현실적인 종교인 반면 도가는 그와 무관한 사유세계에 속합니다. 아무튼 한살림 여강에 제시된 대동의 아이디어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측면이 있고 아나키즘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의 공유를 제안해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오늘날 테러는 주로 인류의 보편 가치에 반하는 범죄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테러가 부정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타고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의 양상들 또한 테러의 형태라고 우기는 주장들이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원래 테러리즘은 아나키즘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개념입니다.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위가 테러였던 것입니다. 동등한 힘 또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하는 악의 무리들을 정당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하다면 정면 대결은 무모할 따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는 효율적인 대항과 응징의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아나키즘은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들은 물리적 저항을 정의로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당연히 상식의 입장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물리력의 행사 방법은 이제 제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방공간 이후로 조직 내외 간의 갈등이 테러로 나타나고 정권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는 백색 테러를 사주 또는 자행한 사례들 또한 즐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약자의 정의를 실현하던 도구로서의 테러리즘이 설 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정의의 정당한 실현 방법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테러리즘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에 동참하기를 요청해 봅니다. 오늘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제 소견의 피력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정훈 박사님 질문보다는 주셨어요. 그리고 고민거리를 또 마지막에 던져주셨네요. 어떻게 우리 김명석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질문은 없지만. 예. 특별한 저는 덧붙일 말씀은 아직 지금 토론자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의열단원으로서의 김상옥인가 한살림당의 김상옥인가 이런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연구 과제로 좀 더 추적해서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날, 그 다음에 조수왕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라고 김상옥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고 그 편지를 보고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눈물을 흘려 차마 다 읽을 수 없었다. 이런 조수왕 선생님의 유방집에 실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전후를 다시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대로 테러 폭력 이런 문제는 의열단 나올 때마다 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특히 이강훈 선생님이 묘비에다가 쓰신 내용처럼 한 사람의 희생과 투쟁으로 인해서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히틀러 같은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100만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이 독립투사들이 의열투쟁에 나섰다는 점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하나는 오면서 그냥 제 생각에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조수왕 선생님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다면 어떤 생각하셨을까? 또는 어떤 우리 조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22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조수왕 선생님이 후보로 나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인가 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친일 반민족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저번에 행사 때도 우리 이중창 원장님이 너무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좁쌀 같은 정치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민족의 과제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친일 반민족 문제를 분명하게 이건 선을 집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 정기를 오늘 자료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 육과 5천 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세 번째는 이른바 삼균주의,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문화적인, 특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좀 졸박함에 진짜 너무 한스러운데, 대학도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이고 고비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조성 선생님의 진짜 따끔한 어떤 지책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된 학술대회는 발표 토론이 끝났습니다.